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스물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책을 통해 미식과 인문학,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서울에 있는 다양한 도서관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제가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 중에 하나라 제가 직접 다녀와 본 도서관 중에 책이 술술 읽히는 힐링 도서관이란 주제로 도서관을 추천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서관은 다산 성곽 도서관입니다. 다산 성곽 도서관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다산 팔각정까지 이어지는 600년 역사의 한양도성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개관한 다산 성곽 도서관은 가파른 골목길 사이사이 모여있는 집들의 복잡한 모양새와 반듯하고 꽉 찬 도심의 모습까지 서울의 이색적인 풍경 속에 자연과 어우러져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리모델링한 도서관은 한옥이 지닌 외관의 멋은 그대로 살리고 내부를 자연 친화형으로 재해석하여 탈바꿈했습니다. 2층과 이어진 1층을 따라 천장까지 맞닿은 철제 서가와 도서관을 가로지르는 실내 정원과 야외 테라스, 한양 성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창과 다양한 형태의 자유로운 열람석의 특징입니다. 야외에는 독서와 휴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옥의 마당과 계단형 독서 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위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서울 중구의 특별한 도서관이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두 권의 책을 리뷰하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영화로운 세계란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최인화 책방 북클럽 회원으로 유료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기획 부사장을 하시고 은퇴하신 최인하님께서 책방으로 현재 선릉과 역삼 두 곳의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책 중에 좋은 책을 큐레이션해서 함께 읽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북클럽입니다. 바로 8월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영화로운 세계를 선택했는데요. 영화로운 세계의 저자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임주리 기자님이십니다. 인생 영화 넘어 진짜 세계의 모습들, 환상을 넘어선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로운 세계. 지구 한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터집니다. 10여 년 넘게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독재자들의 리스트는 늘어만 갑니다. 전쟁과 폭압을 피해 새로운 삶을 꿈꾸며 바다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소식은 너무 많아 더는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수억 명의 빈곤과 기아의 허덕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은 매해 기록을 경신하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지럽게 흔들리는 세상을 영화를 통해 살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곳곳의 뉴스를 전하는 중앙일보 국제부 임주리 기자입니다. 저자는 삶이 힘겨울 때마다 제목도 가물가물한 영화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고 권합니다. 저자의 따스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스크린 속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납작했던 세상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면 결국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싶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나아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길잡이로 삼아보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을 리뷰하였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에 이은 실전형 브랜딩 바이블. 경영을 잘하려면 반드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까?
유명 브랜드가 되는 것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브랜드의 차이는 무엇일까?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브랜드는 무엇이 다를까?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나음보다 다름, 배민다움, 그로잉업 등의 베스트셀러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마케팅 전문가 홍성태 교수는 신작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브랜딩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이제서야 두꺼운 책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전작들에서 다룬 자기다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이번 책에서도 유효합니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알리는 법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지침을 쓰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 창업가와 마케터들, 다양한 기업의 실무자들과 호흡하며 그들의 고민에 답해온 저자는 제자와 주고받은 대화 형식으로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조곤조곤 설명합니다. 유명 브랜드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나름의 색깔을 가진 잊히지 않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 제목처럼 브랜드로 남아야 할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반드시 한 번쯤은 필독할 만한 양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양 도성 둘레길을 좋아하기도 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도성 둘레길을 걷곤 하는데요. 작년에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도서관으로 책은 읽고 싶은데 주변 환경 때문에 읽을 수 없다고 하신다면 책에 온전히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인 다산 성곽 도서관으로 두툼한 책을 한 권 챙겨서 다녀오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책이 술술 익히는 힐링 도서관의 첫 번째 추천 도서관으로 다산 성곽도서관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조금 허락하신다면 가을을 맞아 도성 성곽길은 이곳에서 동대문, 예전에는 흥인지문이라고 했지요. 1시간 정도의 성곽길을 걸으시면서 어느덧 한 해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아서 한 해의 계획들을 돌아보시고 또 어느덧 성큼 다가온 2025년에 새로운 계획들도 세워보신다면 책도 읽고 깊이 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나를 위한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부안동은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어쩌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인구 1000만 명에 가까운 도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산들로 둘러싸인 도시가 없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을 천천히 언덕을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동네가 바로 부암동이고 제가 좋아하는 작은 미술관들과 도서관들이 함께 있어 봄, 가을에는 꼭 시간을 내서 들리는 동네 중에 한 곳입니다. 부암동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간은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사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혼자 많이 눈물을 흘렸고 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젊은 영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201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2014년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현충시설로 지정되면서 공간의 가치와 더불어 그 의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연희 전문학교 문과 재학 시절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이 집에서 정병욱과 함께 하숙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인왕산에 올라 자연 속에서 시정을 다듬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별에는 밤, 서시, 또 다른 고향 등 시인의 대표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시인은 떠났지만 그의 발자취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기억하고자 2012년 문을 연 윤동주 문학관은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 가합장과 물탱크가 의미 있게 변모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합장은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돕는 곳입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에 시인의 시가 주는 든든한 위로와 다독임처럼 윤동주 문학관은 곧 우리 영혼의 가합장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이 함께 윤동주 문학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첫 시작은 제1전시실로 문학관의 가장 메인 공간이자 해설관람의 시작 구간으로 유년 시절부터 하늘의 별이 되기까지 당시의 작품과 사진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1945년 2월 향년 27세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수감 생활 중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긴 대표작 쉽게 쓰여진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따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제2전시실은 열린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물탱크의 지붕을 개방하여 만들어졌고 아무런 전시물이 없지만 윤동주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고개를 들면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또 우물 안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억새가 자라며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날씨와 계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이 특별한 공간 열린 우물에서 윤동주 시인의 서정적인 사상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전시실은 닫힌 우물 위로 예전 물탱크였던 곳을 영상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철문과 거칠고 때가 탄 벽면은 윤동주 시인의 생을 마감한 후쿠오카 형무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좁고 좁은 형무소에서 윤동주 시인이 외로웠던 삶을 느끼면서 10분 정도의 윤동주 시인의 삶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였습니다. 영상 후미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얼굴이 촉촉해지고 좁고 외로운 공간에서 별에는 방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보자 더욱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시내용이 가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문학관을 나와 외부에 위치한 시인의 언덕인데요. 1941년 옛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라는 시집을 썼는데요. 그 시집에 서문 역할을 하는 서시라는 작품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윤동주 문학관은 건물 규모는 작았지만 다양한 작품, 서신, 유품, 오래된 사진 등 서정적이고 낭만 가득한 작품을 통해 정서적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나와 도보로 10분 정도 산속으로 걷다 보면 청운 문학도서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운 문학도서관은 종로구의 16번째 도서관이자 종로구 최초 한옥 공공 도서관으로 독서와 사색,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기와를 사용하고 도님은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한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인근 윤동주 문학관, 시인의 언덕 등과 함께 문학 인프라의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서 보암동을 방문하신다면 한옥에서 보는 독서의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인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시, 소설, 수필 위주의 다양한 문학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독서 모임 장소와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문학 작품 및 작가 중심의 기획 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 창작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운 까치서당,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독서 캠프 등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휴식, 사색, 창작,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이란 책을 리뷰하였는데요. 그로우서울이라는 회사의 유정수 대표님이 쓰신 책으로 대한민국 1등 핫플레이스 법칙을 알 수 있게 실제 유 대표님이 개발한 공간들과 운영 중인 케이스들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핫플의 시대입니다. 휴일이면 사람들은 요즘 뜨는 곳을 찾아 몰려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사실은 다시 입소문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핫플이 되면 성공하고 핫플이 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매일같이 유행이 달라지는 상황에 가성비 좋고 적당한 가게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핫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어떤 규칙이 있을까? 낙후된 구도심이었던 익선동을 최고의 상권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이자 손대는 족족 대박을 터뜨리며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공간 전략가 유정수 대표는 핫한 가게들에는 몇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를 공간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공간 기획과 브랜딩의 6가지 핵심 전략은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행의 꽁무니를 쫓는 대신 앞으로의 상업 공간이 나아갈 분명한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과 위기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공간, 성공하는 핫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청운 문학 도서관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한옥 공간 중에 따로 떨어져 있는 별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작은 연못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간 듯합니다. 저는 2달 전에 뜨거운 한여름에 이곳에 방문하여 한여름을 좋아하는 책과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이 술술 읽히는 힐링 도서관이란 주제로 찾아온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